제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연구재단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설명도 없이 2년간 지원 금지라는 제재 예비 통보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연구재단의 또 다른 갑질 보복 사례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저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앞으로 2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예비 제재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에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에 연구를 마치지 않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연구재단은 과제에 선정된 지원자가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제가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제재하였습니다. 저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제가 정해진 기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해진 기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연구재단이 제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왜 제가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의 실적입니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던 기간에 저는 제가 강의하는 대학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경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의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 경비가 소요됩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측정 장비 등 연구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야 하고, 분석도 의뢰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자도 모집하여야 하고, 도와줄 인원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비를 실직으로 인해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한국연구재단 때문입니다. 제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국연구재단 때문입니다. 가덕이나 해고로 인해 생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연구재단은 지원하는 경비를 취업을 의미하는 인건비를 규정하여 지급하면서 저를 취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비를 지원받으면 다른 곳에 취업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미 취업하였다면 퇴직해야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대학교에서 해고당한 후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취업을 의미하는 인건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사용하려고 지원하는 경비로 알고 있었으며 취업을 의미하는 인건비로 지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취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물론 이미 받은 실업급여도 반납하라고 하였으며 실제 반납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하는 경비가 인건비라는 규정을 근거로 기각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인건비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알려준 기관은 바로 한국연구재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제가 받은 경비가 인건비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 해명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는데 거부한 것은 물론 반대 증거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러한 행위 또한 저에 대한 보복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당한 경제적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때에도 한국연구재단은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건비를 받는 상태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은 경비에 반납을 요구하였고 저는 반납하여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상황은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저는 다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유는 연구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던 경비도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고용노동부는 제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경비가 취업을 의미하는 인건비라고 인정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반환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경비 지급이 만료되었다는 것은 제가 실직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실직자이며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당분간 취업 자료를 얻을 때까지 생계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 이유는 제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대상이 아니냐고 문의하였더니 이전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경비가 인건비가 아니며 취업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직하였을 때만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는 경비가 인건비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저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는 경비가 인건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결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엉터리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위에는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편이 끝나고 고용노동부 편에서 다시 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들으신다면 고용노동부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코로나입니다.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연구하던 중 코로나가 발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힘들었고 실제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당연히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연구재단도 이것을 고려하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연기해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연구재단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 연구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결과 보고서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언급한 이유로 저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제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연구재단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한국연구재단에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설명도 없이 2년간 지원 금지라는 제재 예비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연구재단은 제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러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재를 예고하는 통보를 하고 다른 이상한 행위도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제재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한국연구재단이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부당한 제재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어떤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제재 통보를 한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의 저에 대한 제재가 보복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저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재 통보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추후 다시 방송할 예정입니다. 보복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행위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연구재단은 이전 또 한 번 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예비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이러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당시 저는 정상적으로 연구를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이 저에게 제재 예비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연구재단이 모르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지만 보복을 목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부패 위법 행위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